에, 저는 30년 전부터 한반도 역사 변화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 22세기부터는 전 세계를 한반도가 통치해 나가는 역사 철학의 섭리 속에서 사는 우리 국가 운명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 시대에 대비한 소위 우리 한반도의 대세에 대한 준비론을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나일강을 형성을 하면서 로마권을 형성을 할 때 결국 로마의 권력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천년 권력 시대를 만들어서 역사에 굉장히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었는데, 이 역사의 역사의 이 힘의 속성은 항상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동해 나가는 그러한 오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권력이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대영 제국으로 역사의 권력이 이동이 돼가지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위시한 수많은 문호를 배출시켰고, 또 청교도를 통한 종교문화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대영 제국의 정치 권력이 결과적으로 오래 유지를 못하고 또 그 대서양으로 태평양으로 배를 타고 이동해왔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전 세계 권력이 이동해 나갔고, 그 이동해 나온 권력이 다시 또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권력이 형성이 될 때까지 1차,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망해서 쓰러져가는 대영 제국을 구제를 했고, 그 다음에 독일을 구제를 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구원을 했고, 일본을 구제를 하면서 세계의 소위 이 힘의 이 팽창 시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 권력 시대를 미국이 누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한반도에 몰아닥칠 이 시간 이후의 역사 서진화 현상은, 역사는 서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서쪽으로의 이동 현상 때문에 미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이동을 해나가는데, 그 다음에 서쪽으로 역사의 권력이 진화해서 이동되는 나라는 결과적으로 일본, 중국, 한국 등 에이시아존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에이시아존에는 일본은 오랫동안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섬나라이기 때문에 세계를 리드해 나갈 만한 잠재적인 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또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권력을 하나로 모아서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그 논리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국가 체제에 대한 배경, 이 여러 가지 그 잡종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형성이 되어진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역사가 이동을 하면서 새롭게 진운의 그 리더십을 형성하는 장소는 반드시 반도 문화에서 싹이 섰던 게 이 대반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지형적 고찰을 해보면은 그 반도 문화가 역사의 권력을 새로 장악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한반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 권력의 이동을 하늘로부터 섭리를 받아서 이미 저는 이 고구려 때부터 이미 준비되어진 권력 이동 현상에 대한 준비는 이루어졌었고, 우리 민족이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견뎌내면서 오늘날 지금 대통령이 형무소에 구속되어 있는 비정치적
비사회적, 비문화적 상황을 만들어서 전체 국민이 고민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새롭게 다가올 정치 문화의 세력을 끼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반도가 남북한을 합해서 북한 5천만, 남한 5천만, 북한 2,500만,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우리 한민족이 약 1,000만. 이래서 8,500만 정도의 민족밖에 안 되는 이 적은 인구를 가지고 70억이 넘는 세계 지배권을 어떻게 우리 코리안들이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약소국가의 피해의식, 잔재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역사 권력은 한 번도 인구수가 많아서 세계를 지배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 민족이 어떤 지혜와 어떤 문명과 어떤 문화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있고 자기 나라를 관리했고 지금 준비를 해왔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역사의 속성이 우리 한반도로 하여금 그런 준비를 시켜온 게 벌써 100여 년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나가면서도 우리가 931번이라는 외침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냐고 강인하게 살아왔던 우리 민족 의지, 우리 민족 역사의 강인함이 이제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우골탑 가족이 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밥을 굶어 가시면서도 논을 팔고 밭을 팔고 그 가난을 견디면서도 저를 대학을 보내셨고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 소 팔고 밥 팔고 논 팔고 해서 애들을 교육시킨 강인한 민족 아버지 어머니들, 이분들의 준비되어진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 자식들이 커서 이 가난을 극복하고 모두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사랑을 해주고 협조해주는 그러한 공화국을 만들어 나간 주역이 됐으면 하는 영혼 때문에 밥을 굶어가면서 집을 팔고 소를 팔고 돼지를 팔고 돈을 팔아서 저희를 학교를 보내면서 공부를 시키셨던 그분들의 정성,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계에서 최고의 준비되어진 민족국가로 발전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대학 다녔을 1970년대와 80년대에 미국의 유학생 중에서 한국이 1등을 했고 일본이 2등을 했고 인도가 3등을 했고 할 만큼 많이 포진되어서 공부를 했던 또 연구를 했던 이 한민족의 젊은 학도들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화학자가 되고 공학도가 되고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데는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서 반도체 세계 1위를 형성해낸 업적을 형성을 해냈듯이, 이러한 문화가 준비되어진 한반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형무소에 구속되어져 있는 민족적 사항 때문에 저희 미국에서는 많은 외국에 있는 외국 친구들이 너희 나라는 왜 그런가? 너희 나라는 왜 대통령을 구속시켰는가? 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가 하고 묻는 거에 답변하느라고 참 곤욕스러운 교포들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야당 정치인들은 올바른 의식 구조를 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열어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깜짝 놀란 게, 저는 오늘 천공 선생에게 공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천공 선생이 무슨 공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저는 전혀 천공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 민족 사회 속에
이런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몰랐는데 제 고등학교 사랑하는 후배가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면서 이분이 생각하고 있고 이분이 추구하고 있고 이분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꿰뚫어 보시면서 이 시간 이후에 민족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이 영상을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우리 전체 민족이 봐야 되는데 특히 저처럼 이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또 정치외교 일을 일선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그분이 제시한 영상을 봤는데 이 놀랍게도 이 영상이 제가 13,521번째의 국회 이대로 좋은가 13,351번째의 타이틀 가진 영상 13,526회 그 다음에 2,851호 이 4개의 영상을 보면서 너무 충격스러운 현실하고 만나게 됐다는 거.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이 우리 민족 속에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그분은 반드시 우리들의 정신세계, 우리들의 의식세계, 우리들의 영혼구조 그리고 우리들 민족의 이 유전적 정통성이 반드시 세계의 새벽을 깨우고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중심국가로 쓴다 하는 주제를 13,000개 이상 되는 영상 대표에 전부 깔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천공 선생님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국회,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일을 할 줄 아는 일꾼, 말하자면 정치를 할 줄 아는 정치가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다. 두 번째,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발전 과정에 수반되는 정치 발전 성장통이 지금 같은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켜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수습되면서 새로운 민주국가의 제도적 부활을 이렇게 낼 것이다 하는 걸 제시를 했는데 이 논리는 정치학자도 또 정치학 교수도 지적하기 어려운 얘기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천공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천공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50년 이상을 정치학을 전공해온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국회의 문제는 대한민국 여의도에 가면은 근사한 국회 의사당은 있는데 그 의사당 안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도 없더니 300명이나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시는 말씀을 하겠지만 국회의원이 뭐를 하는 인간이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왜 하며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애국적 의지와 애국적 사상과 애국적 정치 능력이 있었으면 있는 국회의원이 하나만 있었으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는 여의도에서 시작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안위, 그 다음에 정당 정치의 기능, 정당 정치의 원리, 정당 정치의 의무 이걸 모르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든지 국회의원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인가 원 이상의 고 소득을 이루는 월급을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월급 받아먹는 벌레들이 돼 있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통한 민족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손주와 아이들이 다시는 이 에이시아도를 총체적으로 지배하고 얘네들이 자라서 지금 천공 선생이 제시했던 대로 세계를 끌고 나가는 한반도의 새로운 기상을 만들어내는 민족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애국적 사상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애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제도를 만들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헌신이 아니고 노력을 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이 지금 같은 상황에 이런 건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는 1780년 불란서 혁명 이래 민주주의가 생겨난 이 땅 위에서 국회의원이 장관급 이상의 증인을 불러서 손들고 밖에 나가서 10분간 서 있으라 하고 저기 이 공산주의에서도 할 수 없는 이런 악마적인 짓을 또 하면서도 당당하고 뜻한 표정을 짓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보면서 저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개보다 못한 의원이 아니라 행태를 하고 있다. 저거는 애국심이 없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기능이 뭐고 역할이 뭐고 국가가 뭐고 하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무지한 행동 속에서 그 증인으로 불려나온 사람들이 결국 사성장군도 있었고 장관도 있었고 교수도 있었고 이런 그걸 국제사회가 다 보고 있다는 걸 알 텐데 그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국회가 저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자행할 수 있는 1945년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이런 비극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무리들이 지금 대통령을 구속을 시켜서 자기들이 정권을 탈환하려고 그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드라마를 벌이고 있는가. 그렇지만 이 혼란한 정치의 새벽은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찬란한 새벽이 오듯이 반드시 지나가고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천공선생님의 사유, 생각 어떻게 해서 그 발상을 하셨는지 그거를 공개적으로 들려주시면은 이 정치하는 정치학을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5천만 국민에게 다시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부끄러운 정치 행태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천공선생이 아니면은 이 논리를 전개할 사람이 현재 한국에는 정치학을 공부한 교수도 국회 의장을 했던 과거의 정치인들도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있지 그들의 영혼은 다 죽었습니다. 왜? 애국심이 없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애국심이 있었으면 그들이 뭡니까 밖으로 뛰어나와서 이 못된 국회의원들 발을 잡고 이 새로운 정치 행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역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래도 어떤 가능한 정치의 새벽을 제시하는 천공 선생의 의지는 어떻게 발생된 건지 알고 싶다는 걸 오늘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천공 선생님에게 두 번째 공개 질문을 합니다. 13,526번째 강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시니어 65세 이상 세계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1위. 이게 1년, 2년 전 얘기가 아니고 15년 전부터 있어 왔던 부끄러운 우리 조국의 민낯입니다. 그 다음에 오펙 국가 중에서 젊은 세대들 17, 8세, 9세, 20세까지 청년들이 자살 률이 세계 제2위.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는 정말 자살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 한국에 가끔 가서 보면은 이게 한국인지 뉴욕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도시로 변모되어 있는 시멘트 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사랑의 벽은 너무나 안 보이고 쌓여 있질 않다.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내 조국 너무 안타깝다 해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시니어들 이 노인의 자살한 현장에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인간들이 한 사람도 가서 애도를 표했거나 가슴 아파했거나
어르신들이 이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게 예방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의무인데 저희가 이걸 다 하지 못해서 이렇게 세상을 먼저 떠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해서 가서 하다못해 제사상에 절이라도 하면서 이 사죄하는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300명 중에서 하나도 없었다고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300명 중에서 한 명도 없었다는 표현을 감히 쓰고 싶습니다. 이곳서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이곳서 무슨 국가를 아는 애국자입니까? 애국심이 없는 국회의원이 왜 있어야 됩니까?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애국심이 없기 때문에 사살공화국의 풍토를 개선 내지를 다시는 없는 국가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는데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하면 세계 사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치유시켜서 사살하는 사람이 없는 서로 사랑하는 민주국가로 바꿔내는 애국심 풍토를 만들 수 있는지 청봉 선생님이 일생을 통해서 생각했고 연구해온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그 정책이 뭐였으면 좋겠는가를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꿈이 있는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깊게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만이 역사를 새롭게 창조시키고 역사를 새로운 발전과 진보의 과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일을 해낼 수가 있지,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펙이 나오질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스펙이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이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통일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민족과 민족이 서로 사랑을 해서 함께하는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거는 공개 질의가 아니라 제안이 하나 있는데, 앉아서 설명하시고 앉아서 설법하시는 거 이거 오늘부터 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셔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셔서 이제는 유니폼부터 바꾸셔가지고 휴전선으로 가셔서 2,500만 동포들에게 어떤 누구도 하지 못했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족성 회복운동, 민족성 사랑운동, 이거를 하는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선생님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그 이론적 틀, 사상적 틀, 사고의 틀 때문에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청봉 선생님의 이 논리를 들어보니까 그 논리 속에 들어있는 철학이 문제가 아니고 그 논리가 가지고 있는 애국심, 그 애국심 속에 숨어있는 헤르만 헤세가 독일 민족의 낭만주의 시인으로서 그 민족의 사랑을 얘기했듯이 그 사랑의 뿌리를 이 땅에 뿌려줄 수 있는 분이 선생의 사상 속에서 논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 나름대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쓰셔서 열정적인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전선에 가셔서 먼저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뒤에서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미국에, 소련에, 영국에, 전 세계에 지금 한민족이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민족이 나가 있는 나라마다 애국심으로 다시 무장이 돼가지고 어떠한 사건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더라도 저희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대신 서울에 들어와서
공산 침략이 사행이 됐다 그러면 공산 침략과 맞서서 내 조국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행동해내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우리 1000만 이상의 이 교포가족들에게 새로운 애국심 배양운동, 이것도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기초 위에서 선생님의 사상이, 선생님의 논리가, 선생님의 의지가 전 미국 정치인들도 영국 정치인들도 개화시켰. 결과적으로 인류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공통된 똑같은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각한다는 자식입니다. 그 생각 속에 천공의 뉴이디알라지를 제창을 해서 한민족이 이 전 세계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이러한 결단, 이러한 의지, 이거를 밤을 새워서 고민하시면서 창조하셔서 만들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생님에게 하나 소개를 합니다. 스베이틀라나를 아십니까? 스베이틀라나가 누구냐 하면은 1억 3천만 명을 때려 죽였던 소위 소련 공산당의 괴수 스탈린이 이 세상에 잉태시켜놓은 딱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 이름이 스베틀라나입니다. 이 스베틀라나가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전 세계 기자를 모아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역사의 죄인이고 인류의 죄인이고 인류의 살인자고 1억 3천만 명을 죽인 범죄자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세상을 떠나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버지 스탈린의 죄를 대신해서 일생을 기도하고 묵념하고 아버지 때문에 피해보신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용서를 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회견을 하면서 통곡을 했고, 그는 그 통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독재자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논리를 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돼서 지금 1992년에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가 페로스트로이카를 선언함으로 해서 칼 막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이 인류의 악마들이 만들어놨던 공산주의는 이미 그때 이 세상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아이들하고 소련 아이들이 지금 사회주의라는 이상한 정치 형태의 거죽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만, 이미 공산주의를 없어져버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일당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사회주의적 생태를 떼가면서 지금 완전히 한반도를 공산화시켜 나가려고 그러는 이런 음모 속에서 한반도가 다시 태어나려면은 우리에게 제2의 애국심을 창조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해서 못 먹고 가난하고 굶주리는 민족을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발전 상황을 만들어 왔을 때, 그 당시에 세계 5대 혁명이 있었습니다. 터키의 케말 파샤가 이끌었던 터키의 혁명, 에집트의 나세르가 이끌었던 에집트 혁명, 그 다음에 페루의 베라스코가 이끌었던 페루 혁명, 그 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었던 5.16 한국혁명, 이 다 망하고 한국의 박정희 혁명만 살아서 다시 국가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지금 이재명 그룹이 육성시켜놓은 박정희 만들어놓은 국가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유효한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혁명을 해서 성공시켰던 이 4대 국가가 다 망했는데, 우리까지 이런 어떤 암담한 상황에 간다면은
에이시아도는 그리고 이 무라파까지도 새로운 어떤 정치 혜택의 발전 세계를 이루가기는 어려워지는 세대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의 제2의 애국심이 천공선생에 의해서 새로 개발되고 새로 만들어져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그리고 2030 세대들에게 또 3040 세대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꿈이 애국심으로 다시 연결해서 우리 국가 발전에 새로운 기틀이 형성되게 하려면은 이 첫째, 애국심은 낙후된 민중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애국심은 위대함을 느끼며 스스로를 힘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 자석 같은 그 흡인력이 있습니다. 이런 애국심의 논리를 선생님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국심이라는 건 피 끓는 조국의 감정이요.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특수한 에너지다. 는 논리가 제가 제 사랑하는 후배가 보내줘서 본 선생님의 영상 속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논리, 이런 이론 책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를 행동으로, 규범으로, 미래지향적 가치로 제시하는 선배들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이 생겨야 민족에게 가능성이 생깁니다. 민족에게 가능성이 있어야 국가 발전의 기틀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만들고 지도할 수 있는 천공 선생이 지금 한반도에 서울에 살아계신다는 거, 이건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신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계셨기에 천공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오늘 공개질이라는 이런 과감한 의식을 하는 겁니다. 선생의 정신이 새로 깨어졌을 때, 선생의 의식세계가 새로워졌을 때 한반도는 새로운 깃발을 달고 영원한 성을 쌓아나가는 그런 출발을 시도할 겁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